양이나 개수나 운동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모양이 정상 기준인 4% 미만이라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자연임신이 안 된다거나 당장 시험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4% 미만이라고 해서 3%, 2%, 1%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0%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료실에서 받은 질문 중에 여러분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남편분들의 정액검사에서도 특별히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어도 모양만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모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액검사가 뭔지를 말씀드려야겠죠. 정액검사는 정자의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요. 양, 개수, 운동성, 모양 이 4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실제로 정액검사는 1년 내에 임신된 남성들 다 모이세요 해서 정액검사를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겼을 때 95등 하는 사람보다 나쁘지 않으면 자연임신한테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기준을 WHO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위 5%, 즉 95등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위 5%인데 내가 정상이냐, 나는 상위 5%는 돼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하위 5%라는 거는 난임 환자들을 포함한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자연임신을 시도했을 때 충분히 임신이 되신 분들, 1등에서 100등까지 등수를 매겼을 때 100등도 난임 환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95등 정도를 했을 때의 상태는 자연임신한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WHO에서 가이드를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양, 개수, 운동성 다 기준보다 좋은데 모양만 약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옛날에는 모양이 약하면 시험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막 오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오해가 많이 풀린 것 같긴 한데, 일단 모양은 실제로 우리의 수정 능력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모양이 잘 생기고 정상적인 교과서 모형으로 생겨야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 수정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난자 하나에는 정자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자 하나만 정상 모양이어도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가 사정이 돼서 여기 자궁 안에 들어가서 나팔관 끝까지 갔을 때 이 1억개가 사정이 돼도 이 중에 몇천 마리만 이 자궁 경부를 통과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나팔관 끝까지 가는 거는 몇백 마리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100개나 200개가 여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정상 모양의 기준은 사실 4%예요. 정자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 중에 정상 모양이 4개 정도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자는 정상 모양이 아닌 게 정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정상인 사람도 정자의 96%는 모양이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모양이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게 더 드문 일이니까. 그런데 이 정상인 게 100개 중에 4개 정도만 있으면 자연임신한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1%, 2%, 3%이신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1%, 2%, 3%일 때는 임신이 안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1억 마리가 사정이 돼도 1000마리 이상이 여길 가서 끝까지 뭐 200마리 정도가 간다고 치면 이 200마리 중에 1%면 2개, 2%면 4개, 3%면 6개, 4%면 8개의 정상 모양 정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자가 여기서 배란이 됐을 때 그 8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수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개수가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운동성이 정상이어서 나팔관 끝까지 가는 정자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된다면 모양이 1%, 2%, 3%, 4% 미만이어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임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항목, 개수나 운동성이 정상이라면 모양이 4% 이하여도 자연임신이 안 된다거나 당장 시험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4% 이상이면 좋겠잖아요. 실제로 우리 정자가 생활습관이 엄청 나쁘신데도 정자 상태 좋고 정자 모양 좋으신 분도 많고요. 생활습관이 좋은데도 정자 모양 나쁘고 정자 질
떨어지고 정액검사 결과 나쁘신 분도 많아요. 생활습관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염색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습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질환,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약,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된 정자 상태인데 그 과거의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자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만드는, 내일 만드는 정자는 내 생활습관이 반영돼 있으니까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거지, 생활습관 개선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활습관 개선이니까 생활습관을 개선해야겠죠. 생활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면 그러면은 모양이 좋아지냐? 사실은 모양이 좋아지는 특별한 생활습관이 있는 건 아니고 정자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생활습관을 하면 좋겠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수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수면, 운동, 식사, 먹는 거, 요 세 가지를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수면은 우리가 8시간 너무 많다 그럼 7시간, 7시간에서 8시간 통잠 자는 게 우리 모든 세포의 재생과 DNA 손상 수선과 그리고 재생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재생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세포가 DNA 손상을 수선할 수 없고 수면이 박탈당하면 나쁜 세포들이 누적되는 거죠. 그러면 정자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시간, 7시간 통잠 자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은 지켜야 된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딱 하루 수면 박탈당하거나 수면의 불균형이 초래됐을 때 그 하루 때문에 그 이후에 40일간의 우리 세포들의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40일 동안이나 바뀐대요. 다시 정상으로 만드는데 한 40일까지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면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은 꼭 잘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까지 기본적으로 본인 최고 심박수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중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정자를 움직이게 해주는 에너지원이 ATP인데 그 ATP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내가 운동을 하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돼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면 정자 운동시켜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운동이 정자의 질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식사, 이제 먹는 거. 술, 담배 당연히 나쁜 거 아시죠? 술, 담배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엉망으로 만들고,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활성산소는 사실은 세포 안에서 총알 같아요. 세포 소기관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제일 적게 만들어져야 되고, 잠자는 동안 이런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우리 건강에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술을 에너지원으로 쓰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세포 소기관들을 부시고 다녀요. 세포 소기관 부시면, 그 중에 염색체 부시면,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는 거고,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면 정자는 수정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강한 배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액상과당이나 정제당 같이 먹으면 바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죠. 혈관은 정자집이에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정자가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정제당이나 액상과당 같은 걸 드시지 말고 항상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흔히 지중해 식단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한국 식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식단을 순서를 항상 국물에 밥부터 말아 먹고 그 다음에 반찬 먹지 말고 항상 야채, 그러니까 시금치나물, 콩나물 이런 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두부 반찬, 계란 반찬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죠. 고깃국이 있으면 고깃국 건더기부터 먹고 그 다음에 국물에 맨 마지막에 밥 말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신다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들이 없으니까 조금 더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정자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수면, 운동, 그 다음에 식단,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많이 강조해서 설명드려요. 그리고 양이나 개수나 운동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모양이 정상 기준인 4% 미만이라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자연임신이 안 된다거나 당장 시험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4% 미만이라고 해서 3%, 2%, 1%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0%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1억 마리 경자가 사정이 돼도 이 중에 몇천 마리만 여기를 통과해서 끝까지 가는 게 100마리에서 200마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1%여도 200마리면 2마리는 여기서 수정 능력이 있는 모양이 정상인 정자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0%면 내가 여기 200개, 100개가 가도 200개가 가도 심지어 400개, 500개가 가도 수정 능력 있는 정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이 0%가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재검을 하셔야 되고, 재검을 해서 또 계속 0%가 나온다면 우리의 정자랑 난자가 수정할 때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0%일 때는 반드시 재검을 하시고 선생님하고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0%도 한 번 0% 나왔다고 또 꼭 0%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시고 또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액검사 중에서 모양에 대한 것만 먼저 설명드렸어요. 다음에 양이나 개수, 그리고 운동성, 또 직진 운동성까지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항목별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모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궁금증을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